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은 오연제 중 세 번째 황제인 하드리아누스를 다룰 텐데요. 제국 전역을 순행하며 속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그의 21년 치세를 속도감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그리스 문명을 사랑하고 사냥을 즐겨했던 하드리아누스. 지적인 통찰과 다부진 체격으로 어렸을 때부터 매력을 발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앞날이 창창했던 10살의 소녀는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는 불운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지죠. 이때 당시 대대장이었던 젊은 트라이아누스가 소년의 후견인을 자초하는데요. 놀랍게도 트라이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하드리아누스는 날개를 달게 됩니다. 양아버지 찬스로 공직 경험도 차근차근 밟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그런데 트라이아누스는 기력이 쇠퇴하여 재위를 물려줄 후계자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양아들 격인 하드리아누스를 내정하지 않습니다. 호사가들은 트라이아누스의 아내였던 황후 플로티나와 하드리아누스가 마음을 주고받은 사이였던지라 감정의 골이 상한 트라이아누스가 자연스레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례적인 출세를 달가워하지 않은 관료들로 인해 30대 중반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방을 떠돌았던 하드리아누스가 37살의 제일선으로 복귀한 것은 황후 플로티나가 추천했기 때문이라고 황제의 열전의 저자는 말하고 있다. 플로티나는 하드리아누스한테 약했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약했다는 말은 홀딱 반해 있었다거나 귀여워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어떠했을까? 하드리아누스는 연상의 여자가 약해지는 조건을 두루 갖추었지만 로마 시대의 역사가나 연대기 작가들은 둘의 실제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실패했다. 여운이 있는 문장입니다. 책을 읽어보면 둘의 관계가 보통 사이는 아니었을 거라고 짐작되는데요. 확신한 증거는 없지만 심증만큼은 육감으로 전해져 옵니다. 무엇보다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트라이아누스가 유골이 되어 로마로 돌아왔을 때 하드리아누스가 곧장 황제로 즉위한 행적을 추론해보면 허위 문서 같은 플로티나의 은밀한 역할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물증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대중들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할 만하죠. 어쨌든 황제 자리에 오른 하드리아누스에게 닥친 과제는 삐그덕거리는 제국 변방의 소란을 잠재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영국 지역인 브리타니아를 비롯하여 기독교 문화권의 유대와 동방의 파르티아까지 앞다투어 말썽을 일으키는 터라 해결해야 할 외교 과제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요. 트라이아누스가 선정을 펼치며 물샐 틈 없는 행정 능력을 10분 발휘했지만 제국은 이미 한 사람의 노력으로 커버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하드리아누스는 책상에 앉아 지시를 내리기보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제국 전역 시찰을 결심하죠.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인은 생각지도 않은 행운으로 성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황을 엄밀히 조사한 뒤에 실패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한다. 계획 없는 성공은 조사의 중요성을 망가시킬 위험이 있지만 완벽하게 조사한 뒤에 실패하는 것은 두 번 다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효과적인 훈련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운으로 인한 성공은 누구의 공적도 아니지만 정황조사를 완벽하게 하면 설령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대책만을 충분히 강구했다는 위안을 얻을 수 있다. 로마인들은 기질상 행운으로 얻는 성공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로마 시대에 로또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행운으로 얻는 성공이기에 달가워하지 않았을까요? 아이러니한 인간의 본성상 엄청난 인기를 끌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책에서는 계획 없는 성공을 꺼려하는 로마인들의 기질을 지켜 세웁니다. 하드리아누스도 바로 이런 기질 때문에 제국 전역 순방을 결심했다고 설명하고요. 그렇다면 하드리아누스는 제국을 돌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치세 기간은 21년이다. 그 가운데 그가 본국 이탈리아에 있었던 것은 세 차례에 걸쳐 7년밖에 안 된다. 게다가 45세부터 58세까지의 13년은 거의 줄곧 속주를 순행하면서 보냈다. 나는 하드리아누스가 순행 중에 이룩한 업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시찰 지역이 어디든 반드시 해야 할 일. 두 번째, 그 지역 나름의 문제 해결. 하드리아누스의 순행은 1번과 2번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 일에 바친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생각을 이해하는 일과도 연결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동안 서울 한복판인 청와대에서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재임 기간 중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외부 활동보다는 집무실에서의 업무가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난 대통령이라 해도 청와대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민심의 향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참모들이 만드는 전문적인 보고서가 매일 올라와도
인터넷을 열면 언제든 밑바닥 민심을 가늠할 수 있다 해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은 현장 안에서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전 섭외와 시나리오가 갖춰져 있는 시장 투어 같은 행사로는 택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드리아누스의 제국 전역 순행은 본받을 만합니다. 단순히 관료들을 거느리고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행사도 아니었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자세로 그 지역에 필요한 상황을 관찰하고 듣고 보완했습니다. 무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말이죠. 책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드리아누스의 문제 해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군단 기지 내부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한 것이다. 조직의 기능을 향상시키려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선결 문제였기 때문이다. 조직에는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많다. 그것은 당사자 자신이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종다양한 인간이 섞여 사는 게 인간 사회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그 조직의 기능은 퇴화한다. 사실상 조직의 문제는 사람에게서 기인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사람을 잘 세우면 조직은 안정성을 갖추면서 역동성까지 띠게 되죠. 하드리아누스가 제국 전역을 순행하며 내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는 건 과감한 인사 조치도 포함됩니다. 이는 내부인들의 바닥 민심을 들으며 책임자들에게 분명한 상벌 기준을 세워 기틀을 다졌다는 뜻이고요. 이러한 원칙을 지켰기에 브리타니아, 히스파니아, 유대, 파르티아, 아프리카 등의 소란이 다시금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3년 동안 순행을 통해 로마의 안정을 깨던 하드리아누스에게 되돌아온 건 열렬한 지지가 아니라 따가운 냉담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성과를 달성했다면 그의 치세 말기는 평탄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그 반대였죠.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떠오를 만큼 권력이라는 속성이 참 이중적인데요. 물론 로마의 금기를 건드린 측면도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볼게요. 원숙한 중년에 이르렀지만 가슴속에는 젊은 격정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48세의 로마 황제는 그리스인의 지적인 아름다움보다 오리엔트의 감미로운 웃음을 풍기는, 그러면서도 외모는 완벽하게 그리스적인 미소년을 사랑했다.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말이 있지만 하드리아누스에게 운명적인 만남의 상대는 여자가 아니라 젊은 남자였다. 게다가 그것은 그가 오랜 꿈을 겨우 실현하여 그리스 문명권을 순행하는 여행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로마는 그리스적인 색채가 강한 문화에 대한 무의식적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분명 미소년을 향한 동경이 로마 문화에도 스며들긴 했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금기시됐습니다. 특히 시민의 대표인 로마 황제는 품위를 지켜야 했는데 결국 선을 넘고 말았죠. 그래서일까요? 하드리아누스가 후계자로 지명한 콤모두스에 대해 미남이라서 선택했다는 그의 성적 지향이 문제가 되어 여론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드리아누스에 대한 신격화가 원로원에서 거부되는 일도 발생했고요. 이는 기록 말살형 다음으로 로마 황제에게는 매우 큰 수치인데 훗날 오연제로 불린 그에게 어울리지 않은 대우였습니다. 아무쪼록 21년 치세 기간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13년이라는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낸 하드리아누스는 안토니누스 피우스에게 제위를 물려주고 눈을 감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어볼게요. 이제는 나 같은 그리스인도, 아니 다른 어느 민족도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신분 증명서를 신청할 필요도 없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원하는 곳으로 여행할 수 있다. 로마 시민권 소유자라는 것만으로 충분해졌다. 아니 구태여 로마 시민일 필요도 없다. 로마의 패권 아래서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자유와 안전이 보장된다. 1800년 뒤에 한 연구자는 하드리아누스를 이렇게 평했다. 속주민들이 로마로 대표를 보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황제가 친히 속주를 돌아다니며 속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평가야말로 하드리아누스의 묘비명에 가장 어울리는 찬사가 아니었을까?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오연제 중 네 번째 황제인 안토니누스 피우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